운과 성공이 뒤따르는 사람이 지니는 물건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왜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풍수학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 도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고집내며 신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일궈낸 이병철 회장 역시 왜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 사용했을까요? 이 역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풍수도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제 말해드릴 물건들을 조금만 신경 쓰셔서 모두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억이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누군가는 옷을 잘 입는다고 다 부자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풍수학에서도 옷과 기본적인 장신구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말할 5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차림을 주의하지 않으면 오늘 맞고 불행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굳이 꾸역꾸역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와 사회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인데요. 절대 몰락해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지요.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세요.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입니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세요.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방증이지요. 한마디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를 주어야 하는데요.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사람이라면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물질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온을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지요.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는 것 어떠실까요?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줘야 합니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그런 이유로 검정색을 정말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입니다. 세계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내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재벌들과 부자의 가방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 중에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 이것은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요.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가방 속 청결 상태에 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야기할 물건에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휴대폰 하나로 웬만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를 끌어당기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지요. 풍수학에서는 왜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요?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 장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카드 값이 나온 명세서를 보고 한 번쯤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요.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합니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데요.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 지갑 안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이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 넣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지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운이 전부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과 넣어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지갑 속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족 사진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 보세요.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세요.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사는 습관인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니 만약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일지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반대로 몇 백만 원짜리지만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손수건입니다. 많은 이가 휴대용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인데요.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 것인데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이지요.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보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당신을 덕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지요.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니세요.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 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메모용품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고 하냐입니다. 정말 많은 부자들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이 수첩에 적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 노트만 수백 건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나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건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발전하니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메모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항상 메모하려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도 최고의 능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사진과 자신의 목표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사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가족사진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지요. 자신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근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 그 어떤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표라 하면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나시나요?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로 들면 100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만 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재벌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 오늘 살려내는 풍수도구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도구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풍수도구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내 몸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주영의 구두와 삼성 이병철의 구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풍수학의 원리도 작용하지요. 신발은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이 낡은 구두라는 기사로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요?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해 놨던 것입니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지요. 조상들의 지혜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성장기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합니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꾸어 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벨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의 아저씨들이 보입니다. 옷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예절과 같지요. 왜일까요? 이는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부자들은 이를 잘합니다. 하여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옷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그래서 옷 예절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 남자라면 벨트가 너무 오래되어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액세서리로 운을 불러라.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걸이가 줄이 너무 굵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그 사람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 넘쳐오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다 보니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의 운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천 또는 실로 꼬인 모양의 목걸이 줄을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목걸이 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얇고 가느다란 줄로 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운의 중심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재물운을 살리고 싶다면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펜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운을 살려주는 동물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게 좋지요.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굵은 줄을, 몸이 거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느다란 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는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분출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줄의 굵기는 임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인데요. 금목걸이라면 웬만해서 해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은 목걸이의 경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나이를 먹어 귀걸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걸이가 본인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겠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조선시대에는 남자들도 귀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은 선조 때 귀걸이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이는 귀걸이가 풍수 도구임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귀걸이를 해보세요. 가능한 가느다랗고 작은 것으로 조금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역시 금이면 아주 좋고 운이라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귀걸이를 해서 염증이 생긴다든가 고통이 생긴다면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을 만드는 귀를 상하게 해 스스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고, 많아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든 과하지 않은 게 가장 좋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명문가 어머님들이 며느리에게 자신이 쓰던 쌍가락질을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에 이는 집안의 모든 관리 권한을 물려준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합니다. 아마 보통은 약지를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서양의 전통이고, 풍수학에서는 약지는 결합과 화합을 의미하며 약지에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세요. 다른 손가락은 다 펴져도 약지 하나는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의 근육이 약지로 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약지를 손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여 재물운을 상승시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들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옷차림에 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지품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왜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까? 풍수학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에게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 풍수도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고집내며 신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일궈낸 이병철 회장 역시 왜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 사용했을까요? 이 역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풍수도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제 말해드릴 물건들을 조금만 신경 쓰셔서 모두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억이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누군가는 옷을 잘 입는다고 다 부자일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풍수학에서도 옷과 기본적인 장신구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말할 5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차림을 주의하지 않으면 운을 막고 불행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굳이 꾸역꾸역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기와 사회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인데요. 절대 몰락해 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지요.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세요.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입니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세요.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방증이지요. 한마디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를 주어야 하는데요.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사람이라면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남자든 여자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물질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오늘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지요.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는 것 어떠실까요?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 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줘야 합니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인은 그런 이유로 검정색을 정말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내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 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재벌들과 부자의 가방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 중에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 이것은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요.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가방 속 청결 상태에 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이야기할 물건에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휴대폰 하나로
웬만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를 끌어당기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지요. 풍수학에서는 왜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요?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 장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카드 값이 나온 명세서를 보고 한 번쯤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요.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합니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데요.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 지갑 안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이 지갑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지갑 속에는 반드시 넣어둬야 할 것이 있고 또 절대 넣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방 안에 지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운이 전부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것과 넣어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마 본인이나 가족들의 지갑 속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족 사진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 보세요.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진 속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세요. 돈은 돈을 부르고 불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갑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늘 규칙처럼 여기고 사는 습관인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풍수에 관한 신뢰가 맹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니 만약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갑은 절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일지라도 자신과 잘 맞는 게 있고 반대로 몇 백만 원짜리지만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손수건입니다. 많은 이가 휴대용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의미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인데요.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 것인데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이지요.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보면 어떨까요?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당신을 덕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지요.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니세요.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 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메모용품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고 하냐입니다. 정말 많은 부자들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이 수첩에 적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 노트만 수백 건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나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건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발전하니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메모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항상 메모하려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도 최고의 능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사진과 자신의 목표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사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가족사진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지요. 자신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근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 그 어떤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표라 하면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나시나요?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로 들면 100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만 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재벌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 오늘 살려내는 풍수도구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도구의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풍수도구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내 몸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주영의 구두와 삼성 이병철의 구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풍수학의 원리도 작용하지요.
신발은 늘 신는 구두와 간혹 신는 운동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이 낡은 구두라는 기사로 이미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본 적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두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나 낡은 구두를 고집했던 걸까요? 이들은 구두가 자신의 성취 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두가 바로 운을 살리는 풍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장 일로에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이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잘 보관해 놨던 것입니다.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지요. 조상들의 지혜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성장기로에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합니다. 발냄새가 나든 낡아서 헤어지든 수선을 해서라도 계속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꾸어 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구두 역시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벨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남자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정장 바지는 입었는데 허리띠가 아래로 축 처져 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의 아저씨들이 보입니다. 옷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예절과 같지요. 왜일까요? 이는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부자들은 일을 잘합니다. 하여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옷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그래서 옷 예절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 남자라면 벨트가 너무 오래되어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액세서리로 운을 불러라.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걸이가 줄이 너무 굵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그 사람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 넘쳐오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다 보니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의 운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천 또는 실로 꼬인 모양의 목걸이 줄을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목걸이 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얇고 가느다란 줄로 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운의 중심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재물운을 살리고 싶다면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펜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운을 살려주는 동물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게 좋지요.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굵은 줄을, 몸이 거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느다란 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는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분출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줄의 굵기는 임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인데요. 금목걸이라면 웬만해서 해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은 목걸이의 경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나이를 먹어 귀걸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걸이가 본인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겠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조선시대에는 남자들도 귀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은 선조 때 귀걸이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이는 귀걸이가 풍수 도구임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귀걸이를 해보세요. 가능한 가느다랗고 작은 것으로 조금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역시 금이면 아주 좋고 운이라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귀걸이를 해서 염증이 생긴다든가 고통이 생긴다면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을 만드는 귀를 상하게 해 스스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고 많아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든 과하지 않은 게 가장 좋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명문가 어머님들이 며느리에게 자신이 쓰던 쌍가락질을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요.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에 이는 집안의 모든 관리 권한을 물려준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합니다. 아마 보통은 약지를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서양의 전통이고 풍수학에서는 약지는 결합과 화합을 의미하며 약지에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세요. 다른 손가락은 다 펴져도 약지 하나는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의 근육이 약지로 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약지를 손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여 재물운을 상승시키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